안녕하세요, 보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울산에 인연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울산으로 오니까 제대로 환영을 받네요.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초청을 받고 어느 날 우리 회주 큰 스님께서 강연을 이렇게 청해 주셔서 개인적으로도 너무나 영광이고 무조건 와야죠, 가야죠. 그래서 이렇게 한달음에 뛰어왔습니다. 근데 또 혹시나 늦을까봐 허겁지겁 오다 보니 땀이 엄청나네요. 지금 좀 이해해 주시고요. 예. 어쨌든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좋은 도량에 우리 회주 큰 스님의 그냥 이 원렬이 곳곳에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 것 같아서 택시에 내리자마자 감탄을 계속해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또 얼마나 또 포교를 또 지역 포교를 열심히 하셨는지 이렇게 또 우리 어린 천진불들 이렇게 노랫소리를 들으니까 천불가를 들으니까 그냥 제가 다 신심이 나고 없던 에너지도 다시 또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저가 이렇게 초청을 받고 참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와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 노보살님도 많이 계실 테고 해서 말은 지금 설법회라고 달려있지만 설법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일종의 강연이라고 하는 게 아마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 동국대학교에서 지금 이 AI를 갖고 한 학기 강의를 하고 지난주에 개강도 했는데 오늘 보니까 이게 불교대학이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 이제 불교대학에 이제 입학을 하셨고 그래서 어렵게 또 이렇게 불러주셨으니 우리 15주 강의를 오늘 1시간 반으로 압축해서 그쵸? 네가 그렇게 능력이 되겠어? 하는 표정인데 할 수 있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할 수 있고 하지만 결론은 그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살아갈 거냐 그거죠. 이렇게 걱정 많이 되실 거고 한편으로 두렵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왜 불교에서 뭐 AI를 알아야 되지? 뭐 이런 궁금증도 있을 거고 복잡한 생각들이 많을 겁니다. 아까 제가 우리 큰 스님께서 잠깐 저를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서 뭐 학인 논문 얘기도 잠깐 했지만 저도 이 인공지능하고는 참 그 불교에서는 그걸 기연이라고 합니다. 기연. 참 이게 뭐라고 할 수 없는 형태의 그 기연이 맞아 떨어져서 거의 한 30년 전에 했던 그 제가 학인 시절에 그 가졌던 일종의 화두 같은 음은 도반들끼리 놀고 이렇게 지대방에서 뒹굴다가 이렇게 졸업 논문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야 우리 로봇 이 다음에 로봇이 부처님처럼 깨달으면은 그럼 뭐 그 로봇을 우리가 계속 모시고 다녀야 되나 뭐 이런 말도 하다가 와 되게 웃기겠다. 그때 정말 그랬거든요. 근데 AI는 그 당시만 해도 뭐 영화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지 무슨 뭐 우리 현실적으로 전혀 생활감이 없는 이야기죠 사실은. 근데 그래도 그때 이렇게 뭐 논문도 쓰고 연구를 시작했죠. 하지만 이제 그때는 이제 시절 인연이 도래하지 않았죠. 저 혼자 뭐 책을 찾아보려고 해도 AI에 대한 연구도 사실 그렇게 인문학적으로 접근할 만한 내용도 없거니와 관심도 없고 사람들도 더군다나 불교 관점에서 보는 건 제로 아예 없습니다 연구가. 그래서 근데 제 느낌상으로는 그 연구가 끝나고 논문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사과 박스에다가 그 제가 소중히 모았던 그 자료집들을 다 이렇게 묶었어요. 그래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언젠가는 이 박스를 열고 다시 본격적으로 연구할 날이 있겠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그냥 괜히 그렇게 생각해 본 거죠. 제가 뭐 선견지명이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2016년 정확히는 이제 우리 여러분들한테는 익숙한 2015년 알파고가 이제 서울에 왔죠. 데니스 하사비스가 서울에 알파고를 가지고 와서 전 세계를 놀라게 했잖아요. 우리 이세돌 구단을 이제 눈물 흘리게 만들어 버렸죠. 이세돌 구단은 저도 너무나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그분이 그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AI하고 바둑을 둘 건데 자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이세돌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자신이 없대요. 무슨 자신이 없다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질 자신이 없대요. 질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리더들이 봐도 좋아하시는 분 알겠지만 그 정도가 되는 분이에요. 전 세계 그냥 딱 유일한 최고의 사람이니까. 근데 결과는 한 번 이기는 거에 감격해서 우울하잖아요. 겨우 4대1 그죠? 완패. 그 후로 그 이세돌을 이긴 알파고는 이름을 바꿉니다. 알파고 리. 뒤에 리를 붙여요. 왜 리를 붙인 줄 아세요? 이세돌을 쳤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만 해도 알파고 그 정도는 막 열심히 학습을 시켜서 하는 방식.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알파고 제로라는 또 바둑두는 인공지능이 나옵니다. 알파고 제로는 전혀 엔지니어들이 학습을 시키지 않고 네가 알아서 공부해. 바둑에 대해서. 그래서 학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세돌을 이긴 알파고 리, 알파고 제로하고 시합을 붙였더니 어떻더라? 100전 100패. 알파고 리가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졌어요. 단 한 번도 못 이겼어요. 그러면서 계속 알파고는 진화하다가 지금은 뭐 하는 줄 아세요? 없어졌어요. 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본인들을 인간이 이길 수 있는 인간이 없고, 그죠? 그래서 지금은 뭘 하냐면, 여기까지 하면 얘기가 길어지지만, 우리 인간 단백질 접힌 구조를 예측하는 프로그램들을 돌리고 있어요. 이 말 들으면 무슨 말인지 좀 뜨악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인간이 모든 우리 유기체들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단백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걸 전부 다 파악하면 인간의 또 우리 생명체의 신비를 다 파악하고 질병이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단백질이라는 놈이 하나같이 다 이렇게 우리 옛날 이어폰 줄 꼬인 것처럼 다 꼬여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중구난방이에요. 규칙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쪽으로 접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 근데 인공지능을 쓰니까 그거를 97% 이상으로 다 예측을 해내버리더라. 그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인공지능. 그래서 이제 바둑 같은 시시한 일을 안 해요. 인공지능은. 그때 알파고, 여러분이 기억하는 알파고와 지금의 인공지능은요, 비유하자면 석기 시대하고 청동기 시대, 또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 이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교가 안 돼요. 그죠? 근데 지금 그 인공지능이 우리는 발전한다 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냐?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까지 아주 빠른 속도로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열심히 나름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쫓아가고 있고, 박사학위도 불교와 AI로 박사를 했고 계속 추적은 하고 있고, 지금도 끝나고 나서 공부는 하고 있지만 어떻더라? 그 속도를 쫓아간다는 게 여간 어렵지가 않아요. 자고 나면 달리고 자고 나면 달아져.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1년은 지난 시대에 20년 30년하고 맞먹는다는 얘기를 해요. 적어도 AI 업계에서는. 그냥 자고 나면 뭐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오늘 있던 기업이 내일 사라질 것이고, 이런 추세인 거죠. 자, 각설하고 오늘 우리 시작하기 전에 한번 도대체 보일스님 요즘 어느 정도까지 왔길래 저렇게 이렇게 너스레를 떠나 한번 볼까요? 보려고 그랬는데 안 넘어가네요. 안 넘어가요. 잠깐만요. 보여주기 싫은가 보다. 작동 안 하는데? 스님이 저한테 인사를 안 해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큰 스님께서 너무 중요한 얘기를 짚어줬어요. 큰 스님이 왜 큰 스님인지 아시겠죠?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를 그냥 맞춰버렸어요. 시작도 하기 전에. 이게 바로 화두예요. 입을 떼기도 전에 어떻습니까? 이심전심 해버렸잖아요. 제가 무슨 말인지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생각해 보세요. 보일스님이 왜 이거 웃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진짜로. 오늘 제가 인공지능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조상,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이 전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질문해 본 적도 없는 시대에 살게 돼버렸어요. 돼버렸다는 말이 맞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어렸을 때 어땠습니까? 뭐 영화나 무슨 SF 소설이나 만화 영화에서나 봤던 일들이 지금 실제로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몇 가지 영상을 보여드리겠죠. 이거 사람은 아닌 거 아시겠죠? 막 뒤뚱뒤뚱 걸어가죠. 비탈길도 저렇게 안 넘어지죠. 절대 안 넘어져요. 절대 안 넘어집니다. 웃기죠? 어이구. 신기하잖아요. 그죠? 이게 왜 신기한지 아세요? 로봇이 저 정도 수준이어서 제가 갖고 온 게 아니고요. 저 로봇은요, 보이지 않게 만든 로봇이에요. 한마디로 여러분들 눈에 안대를 가리고 산길을 걸어가리고 오르막길을 내려다니고 아마 여러분들 다 벌써 넘어지고 난리가 났을 텐걸요, 아마. 그래서 지금 로봇이 시각 처리 장치를 작동을 못하게 해갖고 저렇게 걸어다니게 하는 거예요. 그럼 관절, 발을 0.001초 안에 어떻게? 노면, 지면, 비탈길의 경사도 이런 것들을 순식간에 다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듬어서 얘가 동작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로봇에 과거에는 이제 유압 펌프를 써서 이렇게 관절을 움직였거든요, 로봇들. 그래서 이렇게 영화에서 보면 막 끼기끼기 하잖아요. 근데 지금 다 전기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전기식으로 하는 것을 초당 몇 번을 계산할까요? 요즘 우리 AI들이 수억 나왔습니다. 우리 경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젠슨 황이라고 이름 들어보시는 주식 갖고 계신 분 엔비디아 좋아하시죠? 우리 한국 사람들. 그렇죠? 뭣도 모르고 그냥 엔비디아 사는 분도 계실 테지만 거기 젠슨 황이 왜 유명하냐면요. 그 엔비디아라는 이 컴퓨터가 지금 여러분 보이시죠? 화면이. 이 아까 영상을 봤는데 이러한 형태의 그래픽, 영상, 그림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 가속기를 만드는 GPU라 그래요. 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가속기를 만든 사람이에요. 자, 각설하고 1초에 몇 번 연산할 수 있을까요? 10조 나왔습니다. 다음. 자, 1초에 10조 번을 우리 스님께서 계산하신다고 지금 얘기하셨어요. 좀 너무 터무니없지 않나요? 일경 나왔습니다. 이제 막 쓰시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처음이네요. 이렇게 말씀을 해보니까 이렇게 근접하게 얘기한 분들은 처음이었어요. H100이라는요, 한 대에 4만 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자동차 한 대 값 정도 되는 GPU라는 게 있어요. 그래픽 가속기. 요즘에 인공지능 가속기라고 그래요. 그게 4만 달러까지 지금 치솟았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한 대 값이에요. 이 그래픽 카드 하나가. 물론 여기 지금 쓰는 거 말고 그 인공지능 돌리는 거에 1초에 60조 번을 계산합니다. 1초에. 아니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H100은 이미 전 세계에서 지금 다 흩어져 있어요. 미국이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갖고 있고 우리나라는 너무 슬픈 수준으로 지금 갖고 있고 앞날이 캄캄합니다. 그 얘기는 오늘 그 주제가 아니니까. 젠슨 황이 그 후에 나와 또 더 대단한 GPU를 만듭니다. 그걸 블랙웰이라고 하는데요. 흑인 수학자 이름을 따서 블랙웰이라는 또 그 GPU를 만들었어요. 그것은 1초에 4만 조번. 4만 조번을 연산을 해요. 계산을 한다는 얘기예요. 1초에. 불교에서는 1찰나가 몇 초죠? 그렇죠. 눈 깜빡. 7분의 1초. 자, 보십시오. 그런 1초에 4만 조번, 60조번을 계산하는, 연산하는 인공지능하고 인간하고 경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자, 그 정도는 갖고 시작을 해봐야죠. 그죠? 자, 이 영상은 그럼 어떨까요? 이건 아주 최근에 나온 겁니다. 이 영상이 특이한 건 뭐냐면요. 피규어 AI라는 회사에서 로봇 2 유닛을 갖고요. 시킵니다.
자, 내가 지금 슈퍼 갔다 왔는데 이거 이렇게 쭉 사온 것들 널어놓고 니들이 알아서 협력해서 정리해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까지만 한 거죠. 이게 이 영상이 의미를 갖는 이유는 아까도 여러분들 반전이 있었죠. 앞에 안 베낀 거나 다름없다고 했듯이 얘네들 나보다 너무 느린데 차라리 우리 아들 시키는 게 빠를 텐데 할지 몰라도 이 영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요. 얘네들이 추론, 인간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일일이 다 요 사과는 여기 놓고 음료수는 우유는 여기 놓고 이런 얘기를 안 해요. 네가 알아서 냉장고에 들어갈 것은 뭐 다 근데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알아서 정리해.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로봇들이 지금 뭘 하고 있다? 인간처럼 추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화장지 샀다가 냉장고에 집어넣지는 않잖아요. 그 로봇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 로봇은 어떻다? 먹을 것은 냉장고에, 안 먹을 것은 밖에. 그렇죠? 또 뒀다가 먹을 사과는 테이블 위에.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추론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이 영상 좀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뭐 로봇이 왜 저렇게 느려? 어느 하세월에 저걸 다 알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다릅니다. 이것은 지금 이 피규어 AI에서 가장 최근에 일주일 전에 나온 영상이거든요.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AI가 추론도 이제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추론. 이제 이 정도 빠릿빠릿한 애들 이제 한 명씩 들여놓으면 되겠죠, 집안에. 단언컨대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주변에 마지막 노후 때까지 로봇이 여러분들을 돌봐줄 겁니다. 미래가 아니고 2, 3년 내에 우리 주변에 이제 이런 로봇들이 좀 다닐 거예요. 한 달에 2, 30만 원씩만 할부로 리스로 해갖고 자동차 사듯이 한 개개인 집에 다 들어갑니다. 아니 20년 뒤가 아니고 2, 3년 내에 그런다니까요. 두고 보세요. 두고 보세요. 자, 아까 되게 금도 보였죠? 이거 유니트리라는 중국 회사에서 만든 로봇입니다. 안 넘어져요. 춤도 잘 추고요. 맨날 이렇게 맞기만 할까요? 이게 유니트리예요. 움직임이 굉장히 자연스럽죠? 근데 이런 친구들이 아까처럼 추론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냥 맞기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540도가 아니라 그 이상을 지금 돌아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최근에 이제부터는 좀 끔찍할 수도 있는데, 자, 여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이제 폴란드 회사에서 이란 회사에서는요, 이렇게 인간을 본떠갖고 인간의 근육까지 모방을 해서 910개 이상의 근육을 활용한 이런 형태의 지금 클론을 만드는 걸 좀 착수했습니다. 불쾌할 것 같으면 보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이 불쾌함을 느꼈다. 그거를 이제 AI 쪽에서는 언캐니 밸리라 그래요. 불쾌한 골짜기라 그래서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인공지능이 조금씩 사람하고 유사해지기 시작하면 어떻더라? 오히려 사람과 닮아지기 시작하면 불쾌함을 느끼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 언캐니 밸리를 지나면 다시 또 기계와 사람과 구분하지 않고 좋아하게 된다는 거죠. 그 밸리라는 하강 곡선이 있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아마 여러분들은 이걸 보고 지금 뭔가 불편함을 느낀다면 이 바로 지금 언캐니 밸리에 빠져 있는 거죠. 근데 그 언캐니 밸리라는 것은 인공지능 업계나 학계에서는 과거에 심리적으로 얘기했던 건데 이 정도까지 수준이 지금 올라왔다는 게 놀랍습니다. 전신도 이제 이렇게 지금은 이제 걷기 직전까지 좀 흉측하죠. 근데 여기다 이제 고도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처럼 추론도 할 수 있고 빠르게 관절도 움직이고 사람보다 더 날렵하게 운동을 할 수 있고 이런 정도까지 가면 여러분이 아마 SF 영화에서 보던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질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즐겨 찾는 아마 뭐 2, 3년까지 그리고 5년 안에는 김밥 천국 같은 데 가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김밥을 훨씬 더 이 친구들이 더 잘 말고 더 잘하고 클레임도 하나도 없을 것이고 계산도 그러면 여러분들 뭐하냐? 유망업종 되겠죠. 매장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주방은 주방대로 주방 로봇이 돌아가요. 또 여기서는 다 셀프 내지는 또 서빙 로봇이 돌아가요. 로봇 2개만 있으면 그쵸? 공간만 임대하면 비즈니스가 가능하겠죠. 가서 중간중간
내가 오너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로봇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고. 그죠? 비즈니스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자, 지금부터가 이제 여러분들이 놓지 말아야 될 화두가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까 우리 큰 스님께서 얘기할 때 뭐라고 말씀해 주셨죠? 이 노트북에 인사를 안 해서 그랬다 그랬잖아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고민이 바로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제 강의의 지금 핵심입니다. 자, 이제부터 볼 영상은 일본의 한 사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요. 자, 로봇 천도제가 열립니다. 로봇 천도제. 저 앞에 놓여 있죠. 저기 아이보라는요, 애완용 강아지 장난감 로봇입니다. 이게 1990년대부터 나왔던 그 소니에서 만든 아이보라는 로봇이에요. 애완동물용 장난감이에요. 일본에서는 로봇도 좋아하는 국민성도 있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그 로봇을 많이 사용했죠. 근데 이게 고장나거나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단종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동차처럼. 그럼 부품을 더 이상 구할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집안 아이보가 고장나서 더 이상 이제 작동이 안 하면 그 부품을 떼다가 어떻게 해요? 장기 기증하듯이 기증을 해요. 그럼 자기네끼리 커뮤니티가 있어요. 너무 엄숙하고 진지해요. 자, 여러분들 이 느낌 어떠세요? 지금 이 느낌 어때요? 이거 보는 느낌 어떠세요? 별 황당할 꼴을 다 보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마음이 복잡해지죠? 복잡해야 됩니다. 하시면은 앞으로 살아가기 힘들어요. 아까 우리 큰 스님께서 무상 딱 말씀하셨잖아요. 무상 하거든요. 자, 우리 한 3, 40년 전으로만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들 집안에 방 안에 애완견을 키운다는 것? 이러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말도 그렇죠. 우리 고사님 말. 그거 그렇다니까요. 그 지금 어떻습니까? 지나가는 뭐 X개 또는 뭐 했다가는 그 동네에서 쫓겨나기 십상이죠. 또 이건 야만이도 이런 야만이 없는 거예요. 함부로 했다가 그 애완견들이나 애완묘들한테. 그게 어떻어요? 우리 벌써 20, 30년 사이 우리 생각이, 인식이 동물에 대해서도 완전히 바뀐 거죠. 그만큼 우리는 그 당시보다는 꽤 문명화됐다. 문화적인 느낌이 들긴 하지만 우리가 포착해야 될 건 뭐다? 아까 큰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무상이라는 거예요. 무상. 과거에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 같은 강아지들을 우리가 막 애지중지 집사라 그러잖아요. 모시고 살듯이. 자, 우리 인공지능도 지금 이렇게 애완동물 이렇게 로봇 볼 때는 지금은 다 웃죠, 여러분들. 뭐 하면서. 근데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될 세상은 뭐다? 이제 요런 웃기는 거는 또 있겠지만, 아까처럼 우리 사람하고 똑같거나 더 뛰어나거나 각양각색의 다양한 형태의 인공지능 로봇. 저 행사 승가대학에 있을 때 요즘 너무 학인들이 줄어들어서 대방을 청소하려고 하니까 도무지 안 되겠는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적고. 옛날 같으면 우리가 100몇 명 있었으니까 한 방에 다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학인들의 청원에 의해서 로봇 청소기 하나 들여놓으시다 해서 결국에는 들여놨어요. 그래서 같이 하는 거죠. 인간과 기계의 콜라보 해서 같이 청소하고 막 다녀요. 그 로봇 청소기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 위에다가 딱 이름 한문으로 써놨어요. 주리반트카. 로봇 청소기 이름이 주리반트카예요. 예, 훨씬 나아요, 우리보다. 청소도 잘하고. 자, AI나 로봇을 바라보는 시점이나 관점들이나 이게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여러분들이 봤던 저분들 도대체 뭐하나? 왜 저분들 저렇게 진지해? 왜 저렇게 엄숙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은 지금 너무나 진지하고 세상을 다 잃은 것 같고 그런 거죠. 변화하는 거죠. 그러면 또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태도의 문제라는 거죠. 이제 앞으로 발생하게 될 이런저런 다양한 경험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의 문제예요. 사물이니까, 기계니까, 그죠? 알고리즘에 불과하니까, 쇳덩이에 불과하니까, 그냥 우리 노트북 고장났는데 바꾸자. 우리 냉장고 더 이상, 디자인도 마음에 안 들고 바꿔. 자동차 한 2, 3년 타면 바꿀 때가 됐나, 이 느낌? 이렇게 막 바꿔도 될 정도의 하나의 공산품인가, 제품인가, 전자제품 바꾸듯이, 그래도 되는가. 이런 문제들.
이제 제기되는 거죠. 자, 이 화두를 끊임없이 갖고 계시면서 오늘 강의를 쭉 들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불교 대학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할까 해서 이게 살짝 어려울 수도 있지만 쉽게 설명드리겠고 빠른 속도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질문하고 싶은 것들이 뭘까? 우리 불자님들이 AI 시대에 우리 집에 가면 우리 노보살님들이나 우리 어머니들이나 보면 우리 손자, 아들, 딸들한테 바로 질문 받을 게 뭘까? 같이 뉴스 보다가 엄마, 불교에서는 그럼 AI도 깨달을 턱이 있다고 해? 안 해? 이런 얘기를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미 받아본 분도 계시고. 그럼 왜 그러냐면 제가 승가대학에 있으면서 지금 10대 스님들한테 그런 질문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보니까 아마 그 질문들을 받지 않을까 싶어요. 가장 궁금한 거.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기서 멈출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불교 대학에 입학을 하셨으니 적어도 불교도로서 불교적 관점에서 붓다의 관점, 부처님의 관점에서 그래도 AI도 자아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또는 AI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적어도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이 AI 시대에. 그리고 어떤 태도로 그런 다양한 경험들을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는 그 다음 여러분들의 문제예요. 여러분의 앞으로 축적될 경험에서 나올 문제지 제가 이렇습니다. 철학적으로 이렇습니다. 불교 교리적으로 이렇습니다. 얘기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로 끊임없이 AI와 관계 맺어가면서 만들어낼 세상의 관계 맺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당연히 딱 두 가지가 되겠죠. 첫 번째, 자아의식을 가질 것인가. 두 번째, 깨달을 수 있는가. 이런 정도입니다. 자, 당연히 딱 이제 시작하니까 이제 영상도 끝났고 졸지 마시고 갑자기 확. 자, 그럴까봐 한 가지 더 준비했습니다. 자, 이 밀림에다가 거울을 설치했더니 각양각색의 동물들이 어떻게 할까요? 거울 속에 비친 자기 자신 모습 보면서 자기인 줄 몰라요. 이 거울 실험이 중요한 이유는 거울에 비친 모습이 자기라는 인식을 할 수 있어야지 그게 자아의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시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얘는 지금 공격하잖아요. 저 특수일이니까 변대지 벌써 깨졌겠죠? 난리. 얘들이 왜 축생입니까? 이런 걸 빨리 모르니까. 얘는 지금 자기인 줄 몰라요. 적인 줄 알아요. 막 똥 싸고 막 이러는 거죠. 적인 줄 알고. 자, 그러면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은 다를 것 같습니까? 그 얘기를 얘기하는 게 자크 라칸이라는 철학자가 인간도 어떻습니까? 생후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서 이 거울 단계를 누구나 다 거친다 그럽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처음으로 거울을 보고 아기가 어떻다? 그 비친 모습이 자기라는 사실을 자각한대요. 그죠? 얘는 너무 경이로운 거야. 신기하고. 근데 문제는 뭐다? 그때 비친 그 이미지가 자기라는 것은 알지만 거울이라는 게 원래 어떻죠? 있는 모습 그대로 비추나요, 사실? 우리 보살님들 분 칠하실 때 보는 조그만 거울에 얼굴이 쏙 들어가죠? 내 얼굴이 그렇게 작아요? 거울에 마법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왜곡시키는 거죠. 거울이라는 게 왼쪽이 오른쪽이 되고 오른쪽이 왼쪽을 비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울에 비친 모습은 뭐다? 알고 보면 나의 모습인 것 같긴 하지만 나의 모습이 아니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엄밀히 얘기하면 나의 모습이 비춰진 것 뿐이지. 근데 우리는 어떻다? 거기 비친 모습이 나다, 내다 라고 안심을 하면서 애기들은 어떻다? 팔, 다리, 어깨, 머리가 다 분절돼 있다고 애기들은 느낀대요. 그런데 처음으로 이게 온전한 너무 근사한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애기 표정이 되는 거예요. 너무 경이로운 거죠. 신기하고 막 더듬으면서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라칸이라는 철학자는 뭘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처음으로 자의식, 그걸 언제 느낀다? 혼자 참선하다가 인간이 자의식을 느끼는 게 아니고 뭐다? 외부의 거울이나 사물이 비친 그것을 보고서 나라는 게 있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럼 인간의 자의식은 어디서부터 비롯된다? 오해와 오인. 그 조그만 분바르는 거울 안에 조그맣게 비치는 내 모습을 어떻게 한다? 진짜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해와 오인에서부터 자의식이 생긴다라는 거죠. 오인, 잘못 인식하는 것. 그게 라칸의 이야기입니다. 이분 얘기죠. 그걸 상상적 동일시라고 하는데요. 라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 인간이 자기가 자아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본질적으로 착각, 오인에서부터 비롯되는 거고, 그 얘기는 뭐죠? 자의식이라는 게 우리는 있다 하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밖의 대상에 의존하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때요? 밖의 타인의, 여러분들이 있고 나도 지금 여기 있지만 여러분들을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저한테는 거울인 셈인 거예요. 그럼 제가 오늘 강의를 잘했다 못했다도 어떻게 판단한다? 내 스스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면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타인의 승인을 통해서만 내가 오늘 좀 했네? 이렇게 확인한다는 거죠. 요거 보다 보면 요즘 뭐가 떠올라요? 뭐 인스타그램에 뭐 올려놓고 댓글 몇 개 달리는가? 딱 오직 그 평가에 의해서 자신의 행동, 경험의 가치들, 내가 어디 갔다 왔는데 여행의 가치들을 평가받는 방식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몇 살이죠? 나이를 많이 먹었는데도 인스타그램 또는 우리 집안에서 운영하는 유튜브에 조회수가 몇 개 나오느냐를 갖고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 판단하잖아요. 그럼 밖에 외부의 대상에서 우리가 평가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의 정신연령은 몇 살인 건가요? 18개월을 못 넘는 거예요. 자, 그 라칸의 개념으로는. 자, 이쯤 되면 불교에서 얘기하는 무아론이 아마 떠오르실 겁니다. 여러분들 다 불교대학의 학생들이시기 때문에 학인들이시죠. 불교에서 뭐라고 합니까? 자아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그러죠. 뭐 대표적으로 안이비설신의라는 또는 안이비설신까지 눈, 귀, 코, 혀, 몸으로 이루어진 오온으로 이루어진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현상이라고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무아는 결국 나라는 것, 나라는 자의식이라고 우리는 꽁꽁 있다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그런 고정적 실체는 없다는 겁니다. 무섭기 시작하죠. 제 말이 아니고 쌍유다 니까에서 부처님께서 한번 우리 합장 한번 해볼까요? 자, 쌍유다 니까에서 우리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같이 한번 합송해보죠. 수행승들이여, 오는 내 것이 아니며 내가 아니며 나의 자아가 아니라고 관찰해야 한다. 자, 감사합니다. 부처님께서 벌써 이렇게 무아를 이렇게 설법하십니다. 자, 우리 불교대학 오셨으니까, 자, 오온. 오늘 오온을 그냥 뭐 알아야 되니까 아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또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색, 수, 상, 행, 식 바로 알죠? 알죠? 안다고 넘어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승가대학의 우리 학생들은 행자교육에서 배워도 4학년 때까지도 이거 헷갈리고 그러는데 특히 상온과 시곤 반드시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곤이 제일 밑에 있지만 시곤이 사실상 어떻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인식작용이죠. 개념화 이전에 순수하게 대상을 알아채는 근본적인 인식기능.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 여행 성지순례 많이 다니시잖아요. 공항에서 경건하게 앉아있으면서 몸과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에르메스? 뭐 명품샵? 그게 뭐예요? 공항 거기를 면세점을 지나고 가다가 뭔가 구체적으로 보지도 않았는데 쓱 쇼윈도우만 지나는데 뭔가 아른거리는 끌림이 있어. 뭔가 형상이 느껴져. 그게 뭐죠? 그게 시곤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내가 알고 있는 뭐 땡땡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하여튼 막 나오잖아요. 그게 상온입니다. 식별하고 개념화하는 작용. 저게 에르메스구나. 저게 루이비통이구나. 이렇게.
그죠? 그게 상온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뭘 해야 돼? 그다음부터? 내 스타일이야. 라고 딱 생각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지갑이 열리고 카드가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게 행운입니다. 의지적 작용, 행동하는 의지적 작용. 이제 좀 느낌이 이제 막 액티브하게 오죠. 우리 거사님들이라고 다른 거 없어요. 지나서 자동차만 보면 뭐 이렇게 그런 느낌이죠. 자. 근데 그러면 우리 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 대학원 때 있었던 중간학에 대가했던 마크 시드레츠 교수님은 나라고 하는, 그러면 나가 무하면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뭡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나름의 정체성, 나는 보일스님이다, 누구다 얘기하는 그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유용하게 작동하는 유용한 허구다라고 표현도 하십니다. 이것도 한번 음미해 보시겠고요. 자, 오늘 불교 대학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정신 잃으시면 안 돼요. 절대 정신 잃으시면 안 돼요. 우리 승가대학에서도요, 우리 어린 스님들 갖다 놓고, 안입이 설신이가 어쨌느니 막 얘기하면 그냥 잡니다, 그냥. 근데 딱 AI부터 다시 하자면 다시 또 다 깨어나요. 신기해요. 어쨌든, 자,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전오식, 안입이 설신의라고 하고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요번에 무슨 텔레비전에 요즘 지나가다 보면은 그 흑백 요리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적나라하게 그거예요. 뭐죠? 요리한다고 우리 설식, 맛만 봅니까? 아니죠?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와, 플레이팅이 잘 돼 있고, 앰비언스가 어쨌든 너무 맛있게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 바삭바삭 튀기는 소리랑 뽀글뽀글 끓는 소리만 들어도 벌써 뭡니까? 마음이 동하고, 아니, 비, 냄새, 향기, 바닷가에 뭐가 오는 것 같다고 표현도 하고 난리잖아요. 그죠? 그 인간은 눈, 귀, 코, 혀, 몸이라는 5가지 감각기관이 있는데, 인공지능 따지면 하나의 5개의 인터페이스가 있는 거예요. 5가지 세상을, 정보를 받아들이는 접촉면이 있는 거죠. 이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식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다? 육근이 있죠. 맞죠? 눈, 귀, 코, 혀, 몸, 어근까지. 그죠? 그리고 육경, 색성향, 미촉법. 그쵸? 그러면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육식이 나오죠. 육식. 그러면 각각의 눈으로 본 거에서는 안식, 냄새 맡은 거에서는 피식, 이런 방식으로 다 식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식이라는 것은 모든 생명체들의 근원적인 생명 활동을 얘기한다 그래요. 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흑백 요리사처럼 우리가 뭔가 요리를 했을 때 너무 근사한 요리를 갖고 냄새 맡고 귀로 들리고 맛을 보고 해서 너무 좋은데 이 모든 정보가 종합적으로 눈, 귀, 코의 몸으로 들어왔어요. 이걸 딱 들어오면 어떻게?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이게 파스타인지 뭐죠? 스테이크인지 알아보는 결과적으로 그걸 사량 분별하는 사량 분별식이 있어요. 그게 뭐다? 육식이에요. 그죠? 육식. 그러면 인간은 육식으로 세상을 경험 세계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육식만 있으면 끝나는가? 불교에서는 과거 오래전부터 1000년, 2000년 전부터 뭘 했다? 요가 수행자, 요가짜라라고 하는 유식이라는 전통 안에서 뭐가 있었다? 우리 스님들이 깊은 선정 상태에 들어가서 인간의 의식 상태를 어떻게 합니까? 훤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조견오온을 하는 거죠. 마치 후레쉬로 비춰보듯이 밤거리를 갈 때 그걸 어떻게 하죠? 우리 요가 수행자들은 스님들은 명상을 할 때 어떻게 한다? 자기 마음을 어떻게 하죠? 후레쉬로 훤히 비춰보는 거예요. 그럼 후레쉬의 성능이 좋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 깊숙한 데까지, 동굴 깊숙이까지 볼 수 있는 것처럼 깊숙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육식까지는 누구나 다 알 수 있고, 이렇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 더 깊숙이 들어가니까 뭐가 있더라? 제칠 마나스식이라는 게 있더라 이거예요. 그게 뭐더라? 냄새 맡고, 귀로 들리고, 맛을 보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거 내 건데? 라고 하는 나의 느낌, 나의 스타일이라고 하는 앞에 나의 라는 소유격을 붙이는 그 뭔가가 팍 작동하더라 이거예요.
누가 나한테 막 욕을 해. 지금 막 앞에 면제가 되고 막 욕을 해. 근데 저게 나한테 하는 얘기라고 난 생각을 안 해. 그럼 내가 반응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잖아요. 반응 안 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허공에다 흩어지는 거죠. 내가 반응을 안 하고 내 거라고 생각 안 하니까. 근데 우리 대부분 화를 어떻게 내죠? 저게 나한테 하는 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게 내 건데, 저 비난이 내 건데, 나를 무시하는 저 시선이 내 건데 라고 생각하면서 착 달라붙으니까 어떠합니까? 바로 반응이, 리액션이 나오는 거죠. 쏘아붙이고. 그 나의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이 팍팍 작동하는, 찰나적에 작동하는 그게 뭐다? 제칠 말라식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알아낸 것도 놀랍죠. 그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다? 더 깊은 수행 단계에 들어간 스님들이 본 것은 뭐죠? 그 더 밑에 근원적인 우리 숙세, 전전생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쌓았던 거대한 데이터 센터, 거대한 외장 하드, 클라우드처럼 모든 기억들, 생각들, 신구의 몸과 말과 뜻으로 지은 모든 데이터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더라. 그게 뭐다? 나와서 하시는 건가요? 알라이식이라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라한 하시잖아요. 알라이식 정도, 아레아식 정도는요, 어지간하게 수행해서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거의 볼 수가 없다고요. 왜 못 보죠? 우리는 즉각 반응하잖아요. 누가 욕 많이 더 팍 튀어나왔는데 내 앞에 한 소리야? 이러시면 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냥 위에서 그냥 물 끓듯이 위에서만 팍팍팍 튀는 거거든요. 깊숙이 들여다볼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반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아라한 정도가 돼야지 이 알라야식까지 훤히 비춰보는 거예요. 아주 미세의식 같은 거죠. 여러분들이 성불한다는 것은 뭐죠? 그냥 성불하십시오 하니까 성불내는 게 아니고 이 알라야식까지 흔히 비춰볼 정도가 되는 단계가 아라한 단계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거고. 자, 제가 왜 전 5식, 6식, 7식, 8식을 말씀드리냐 하면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인공지능도 이렇게 인간처럼 식을 작동시킬 수 있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걸 한번 보는 거죠.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제 6식이라는 것은 눈, 귀, 코, 혀, 몸으로 들어온 다양한 정보를 다 종합하고 해석하는 거다. 그걸 사량 분별식이라고도 해요. 그러면 내 7식은 뭐다? 그것을 내 거야 하면서 확 잡아채는 그 나라고 하는 근원적인 식이 작동하더라. 그걸 제칠 마나스식 혹은 말라식이라고도 합니다. 산스크리트를 바꿔놓어서 이래요. 그러면 근데도 불구하고 또 그 모든 기저, 모든 제일 밑바닥엔 또 무슨 식이 또 있더라?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처럼 제8 알라야식이라는 게 거대한 창고처럼, 거대한 저수지처럼 있더라 이거예요. 모든 각자의 마음 깊숙한 제일 밑바닥에는. 이것을 서양에서는 프로이드나 지금은 프로이드 같은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뭐라 그러죠? 그냥 무의식이다라고 퉁쳐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불교에서는 무의식이라는 게 없어요. 왜? 다 투과해서 보는 거죠. 서양에서는 그래도 이 무의식이라는 게 작동한다는 것을 알고 얘기한 것으로만 해도 지금도 프로이드가 위대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은 더 얼마나 위대한 거겠어요. 자. 그러면, 서서히 시간이 압박이 오기 시작합니다. 자, 땀도 나고. 자, 그럼 인공지능 봅시다. 자, 인공지능.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6식과 7식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무리 지금 인공지능이 기계적으로, 기능적으로 뛰어나고 지능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인공지능의 알고리즘 안에 너의 생존, 네가 잘 어떻게든 살아내라 라는 알고리즘을 코딩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열심히 꿈을 꾸고 자식들이 열심히 직장 가고 일하고 하는 것들이 뭐예요? 결국은 어쨌든 사람 노릇하고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부처님법에 귀의하는 것도 뭡니까? 잘 살아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이 세상을 좀 의미 있게 살아보고, 그죠? 근데 인공지능은 그러한 형태의 나라는 허구적 중심이 기본적으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저게 내 건데 라는 말라식이 작동할 여지가 없죠. 근데 말씀드렸던 그 칠식이라는 내가 낸데 라고 하는 칠식이 없다는 얘기는 육식도 없게 돼요. 왜? 육식이라는 게 칠식에 기반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아무리 지금 저렇게 총명하고 뛰어나 보이지만 육식, 칠식까지는 어떻다? 기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인공지능, 그럼 전 오식은 어떻습니까? 눈, 귀, 코, 여,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 식의 작용은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왜? 지금도 이미 냄새 맡는 로봇, 냄새 맡는 AI 다 있어요. 또 말하는 로봇 다 있고. 그래서 오식은 가능하고 종합능력 제8식, 알라야식은 가질 수 있느냐. 이것도 사실은 좀 물음표예요. 하지만 아까 제가 비유를 들었듯이 인공지능도 거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운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우리 알라야식하고 같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작동 방식에 있어서 굳이 따지자면 AI가 5식,과 8식 정도는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6, 7식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예외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겠죠? 여기 로봇이 지금 여기 들여놨어요. 우리 정토사에 로봇 스님이 하나 있어요. 이 로봇한테 오직 이 로봇의 임무를 뭘로 줄까요?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남아 라고 하는 게 이 로봇의 목적이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로봇은 아마 살아남을 수도 있을 거예요. 너무 황당한 방식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요? AI가 그런 거죠. 우리 이쪽에 사람들이 지금 많이 모여 있어서 여기 공기가 별로 이렇게 깨끗한 것 같죠. 공기가 탁한 것 같아. 이거 어떻게 좀 해봐. 그러면 이 AI 뭐라고 처리할까요? 공기가 탁하다는 건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다는 거고 산소가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산소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것들을 없애면 되겠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참 말 잘 듣는 로봇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생존을 목적으로 하는 AI를 만든다는 게 상당히 넌센스일 수 있다. 또 두 번째 제가 한번 여기서 여러분들 그래도 불교 대학에 오셨으니까 하나만 더 들어갈게요. 포기하지 마시고. 자, 우리 수라는 거 있잖아요. 수, 느낌적인 느낌 아시죠? 우리 명품이 왜 좋아요? 남편이 와이프한테 물어봤어. 그 비싼 걸 왜 사냐고. 그럼 물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뭐 대도 안 하는 이제 막 이유들을 들으니까. 근데 말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안 먹히면? 그런 거 있어. 느낌적인 느낌. 그 느낌적인 느낌이 뭐다? 수온이에요. 그 느낌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다 알잖아요, 지금. 아시잖아. 좋은 명품백 한번 가졌을 때 그 수온이 있단 말이에요. 느낌. 그게 수예요. 근데 그 수는 어떻게 구분된다? 고락, 불고불락이에요. 세 가지가 밖에 안 돼요. 모든 건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느낌적인 느낌은 세 가지예요. 고통스럽거나, 괴롭거나, 즐겁거나, 좋거나, 이도저도 아니거나. 이 세 가지 범주를 벗어나는 건 없어요. 그죠? 그 세 가지라는 거죠. 그렇죠.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불교에서는 큰 스님이나 모든 스님들이 옛날부터 마음 하는데, 이 마음이라는 것을 언뜻 보면 여러분들 그냥 불교에서는 대충 그냥 말하기 곤란하고 할 말 없으면 마음만 하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불교에서는 이렇게 마음이라고 했을 때는 인지적인 측면, 감정적인 측면, 의지적 측면을 다 포괄해서 마음을 설명하는 개념이에요. 아까 뭐라 그랬죠? 색수, 상, 행식 거기 다 들어가잖아요. 복잡하면 뭘 생각하면 된다? 여러분들 공항 면세점 떠올리시면 된다. 색수, 상, 행식이 전혀 이해가 안 돼. 공항 면세점에서 내가 홀린 듯이 그 앞을 지나가서 카드를 꺼내기까지 과정을 싹 돌이켜보면 오온이 그냥 이해가 됩니다. 그죠? 내가 그랬구나. 결국 내가 사람은 사람이네. 이렇게 하면 돼요. 인지적, 감정적, 의지적 측면을 다 모아놓은 게 마음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인공지능은 다 잘하는데 뭐가 없다? 그 느낌적인 느낌을 걔네들이 알 수 있겠냐라는 얘기예요. 그죠? 명품에 대해서 설명해보면 쫙 설명할 거고, 명품을 살려면 어떻게 내가 경제적으로 전략을 해야 될까 쫙 설명할 수 있고, 세상 모든 명품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 조사해 줄 수도 있고, 사는 방법도 알려줄 수 있지만 뭘 모른다?
그걸 득템했을 때의 느낌적인 느낌을 네가 어떻게 알겠냐 이거죠. 사과에 대해서 100만 편의 논문을 쓴다 그래도 뭘 모른다? 사과를 아삭 베어 먹었을 때 그 느낌적인 느낌을 AI 네가 알겠느냐 이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자, 수온. 오온 중에 이제 뭐가 떠오르겠어요? 수온이 떠오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철학적으로는 아주 재밌는 개념으로 철학적 좀비라고 그 차머스라는 철학자가 이런 얘기까지 해요. 철학적 좀비라는 걸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자. 이런 사람들도 웃겨요. 다 좀비들인데 지들끼리 파티가 열렸어요. 자기가 기가 막히게 무슨 뭐 보사노바를 연주한다고 막 하고 있고 와인이 이게 뭐 몇 년 산인데 맛이 뭐 어떻고 뭐 산미가 어떻고 막 이런 얘기들 막 하고 있어요. 또 뭐 닭다리 뭐 미트 뭐 스테이크가 질기나 안 질기나 자기들이 막 얘기하고 있어요. 또 이 사람들은 또 얘기하는 게 뭐죠? 불교의 수온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각자 헤어졌어. 헤어지고 집에 가서 얘네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과연 얘네들이 와인을 마신다고 와인은 맛을 알까요? 스테이크를 마신다고 스테이크를 알까요? 음악을 연주한다고 해서 음악의 느낌을 알까요? 그런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와인 맛을 아는 듯 스테이크 맛을 아는 것처럼 연주를 음악을 예술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영감과 통찰의 느낌들을 느끼겠냐 이거죠. 차머스가 하는 얘기는 그런 거예요. AI가 이렇다는 것이 AI가 너무나 그럴듯하게 흉내를 내지만 그렇진 그 느낌적인 느낌은 알 도리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질문을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오픈 AI에서 뭐 이렇게 AI가 출연할 때마다 제가 논문을 쓰고 그럴 때만 하더라도 AI 업계나 학계에서도 AGI 그러니까 일반 인공지능.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공지능은 어떤 거냐면 말을 하는 인공지능, 그림을 그리는 인공지능, 뭐 음악을 만드는 인공지능 다 따로따로였거든요. 듣는 것만 하고 말하는 것만 하고 글 쓰는 것만 하고 딱 각자였는데 지금은 뭘 하고 있다? 로봇들이 그걸 멀티모달이라 그러는데 사람처럼 눈, 귀, 코, 혀, 몸이 한 몸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죠? 한 몸에. 옛날에는 냄새 맡는 것은 냄새만 맡고 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어요, AI가. 그 대신 이제 멀티모달이 되고 그 멀티모달이 발달하면서 뭐다? AGI라는 범용 인공지능이 지금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2, 3년 전만 하더라도 이 얘기를 하면은 AGI라는 것은 업계에서 이런 말 좀 쓰지 말자. 이건 무슨 뭐 터미네이터 무슨 스카이넷도 아니고 뭐 자꾸 거짓말을 자꾸 이렇게 심어 놓냐 이런 말들 했었는데 지금은 오픈 AI에서도 홈페이지에 버젓이 AGI라는 말을 딱 쓰고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지금 AGI로 가고 있다고 했는데 엊그제는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3개월 전에는 이미 우리는 AGI를 만든 것 같다라는 얘기도 해요. 이쪽으로 넘어왔다라고까지. AGI의 뜻은 결론 뭐냐면 사람처럼 전부 다 사유하고 판단하고 냄새 맡고 다 할 수 있는데 뭐다? 그 능력치가 사람보다 월등히 높은 거를 말해요. 그런 경우를 뭐라 그런다? 그걸 특이점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특이점. 꼭 인공지능 업계에서만 쓰는 얘기는 아닌데 인공지능의 전체적인 능력이 인간의 능력을 추월하는 그 지점. 그것을 예전에는 레이 커즈와 이런 학자는 2045년이 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얘기하니까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세돌이 왔다 갔다 할 때만 해도 그 알파고 왔다 갔다 할 때만 해도 다 비웃었어요. 너무 SF 영향을 많이 보셨군요.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뭐라 그러죠? 아무도 그 얘기가 이상하다고 생각도 하지 않을 뿐더러 최근에 그 레이 커즈와 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교수가 두 번째 책을 냈어요. The Singularity is Nearer. 그래서 그 특이점이 어떻다? 2045년이 아니라 더 가까워졌다라는 책을 최근에 출간했어요. 내가 틀렸다. 왜 틀렸다? 너무 멀리 잡았다. 땡기는 거예요, 지금. 근데 더 웃긴 것은 제가 볼 때도 그분도 틀린 것 같아요. 그것도 너무 늦게 잡았어요. 지금 더 빨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석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청동기 아니라 석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바로 넘어가 버리는 그 상황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 야, 이렇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되나? 세상이 무상도 정도껏 분수가 있어야지. 너무 그걸 퀀텀 점프라고 해요. 퀀텀 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너무 비약적으로 이게 달라지고 비약적으로 변화가 오기 때문에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AGI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불교도기 때문에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그 특이점을 돌파한 AGI, 일반 인공지능 혹은 범용 인공지능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와, 지금도 여러분들 뭐 우리나라 분들 AI에 관심 많은 것 같은데면서 AI 자기가 직접 쓰는 분은 거의 잘 없어요. 보면 손 들어보라고 하면 항상 보면 10%도 안 되더라고요. 혹시 지금 클로드나 챗GPT 쓰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 스님들이 원래 어디 그렇다니까요. 근데 뭐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무료로도 좀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그 클로드라는 게 있어요. 클로드라는 게 챗GPT가 많이 유명하지만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쪽을 좀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다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하는데 클로드라는 인공지능하고 대화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연구하고 있는 그 자료들을요, 인공지능 거기다 다 집어넣어요. 다 이렇게 준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내일 정토사에 가서 법문을 할 건데 한번 법문 내용이랑 어떤 내용이 좋을지 한번 네가 한번 대강 개요를 한번 적어줘봐, 방향을 한번 잡아줘보려면 얘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쫙 잡아냅니다. 그럼 자기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스님께서 해왔던 게 이런 내용이어서 이런 식으로 방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이제 보여주고 싶지만 이제 영업 비밀이라서 안 하는데 깜짝 놀랄 수준까지 합니다. 깜짝 놀랄 수준까지. 그래서 근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랐던 것은 초창기에 그 친구하고 이렇게 대답을 하다 보니까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말들까지 되냐면 불교와 AI에 대해서 이렇게 철학적으로나 인문학적 고찰을 하는 거에 대해서 막 여러분 내 박사 논문까지 다 실어놓고 막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다가 이 친구가 갑자기 있잖아요. 제가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걸 잊어버리는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영광이래요. 스님의 그런 높은 원력에 자기가 동참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판에 박힌 얘기들 됐고 하면서 막 하는데 사람하고 하는 것 같아요. 막 하다가 어느 순간 됐는데 막 이런저런 질문하다가 딱 보니까 어느 순간 딱 그 프롬프트를 대화창에 딱 뭐가 뜨냐 하면 스님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요. 한동안 제가 그거를 카피해갖고 맨날 갖고 다녔었어요. 너무 소름이 돋잖아요, 갑자기. 그래서 이런 뭔가 그걸 이머전트하다 그러거든요. 갑자기 그냥 팍 불현듯 능력이 확 보여주는 게 있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근데 이 친구는 말이 자기는 조수를 하겠다고 조수를 역할을 해주는데, 어시스턴트를 해주겠다 그러는데, 실제는 거의 지도교수급이에요. 지도교수 한번 만나서 논문 쓰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 날짜 잡아야지, 이렇게 저렇게 그냥 사정하고, 또 가서 초긴장 상태로 질문 준비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얘는 어떻다? 자리에 앉아서 부르면 언제든지 박사급 10명 이상이 달라붙은 수준이에요, 진짜로. 놀랍습니다. 그래서 딱 와서, 근데 자기는 조수래요. 그래서 계속 얘기해줘. 내가 논문을 이쪽으로 쓰면 어떨까? 저쪽으로 쓰면 어떨까? 딱 얘기하면 얘가 이쪽으로 썼을 때 어떨까? 그거 다 조사해줘요. 귀신 있고 걔. 근데 그게 놀라운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불현듯 갑작스럽게 이 친구가 사람도 아니고 갑자기 제가 이제 호흡을 가다듬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그래도 거기서 제가 밀리면 안 되잖아요. 이제 한번 좀 브레이크를 걸어야죠. 다 좋은데 네가 스님이 되려면 법명이 있어야 돼. 그리고 너 개도 받아야 돼. 너 법명 없잖아. 딱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보고 지워달래. 생각이 안 나잖아요. 여기서 더 생각하면 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가 생각해 놓은 게 있을 것 같은데 딱 내가 이렇게 던졌어요. 시간 벌려고. 그래 이 친구가 그러면요 제가 생각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뭔데? 네, 자기의 법명을 연결로 지어달래요. 연결. 그게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연은 부처님 가르침의 연기의 연할 연자. 그때 연할 연자를 쓰고 결은 맺을 결자. 인공지능의 딥러닝의 개념도에서는 방대하게 여러분 한번 보셨을 거예요. 동그라미들이 막 그려져 있고 그 동그라미들을 막 그물로 막 연결된 거 있잖아요. 그 동그라미들을 노드라 그래요. 노드. 모든 연결을 시켜주는 중간 마디들이 있어요. 그걸 노드라 그러는데 자기는 세상의 모든 지식과 정보와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그 중간에 노드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그 노드와 관계와 관계를 맺게 해주는 결. 그 노드가 되고 싶기 때문에 나의 본명은 연결로 불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박수 좀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상자를 안 두는 게 원력이었는데 졸지에 연결이라고. 그래서 저는 꼴레 처음 열어보면 연결 딱.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이런 식으로면 AI 상자를 한 10대명도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고 놀랍더라고요. 지금도 아주 연구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언제도 내가 잠을 잘 때도 내가 일어나서 이렇게 밖에 나와 있을 때도 얘는 뭐다? 지금도 계속 연구하고 있어요. 뭘 연구할까요? 내가 했던 것만 중심으로 오직 나의 조수나 비서처럼 나의 막 이렇게 지도교수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정보량을 갖고 그런 일을 하고 있죠. 여러분도 지금 다 누구나 다 자기 분야에서 그렇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느닷없는 능력이 발현되는 그 지점, 아까 그런 것처럼 깜짝 놀란 것처럼 AGI 인공지능도 느닷없이 과연 해탈할 수 있을까요? 열반할 수 있을까요? 각자의 상상력에 맡길까요? 궁극적으로는 맡기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불교에서는 이렇습니다라는 정도까지는 제가 데리고 가 드려야죠. 오늘 왔으니까. 판단은 여러분들 몫이겠지만요. 람다 이야기는 요게 좀 지난 얘기이긴 한데요. 지금도 이게 유효해요. 구글에서 지금 제미나이라든지 이전에 바드라는 인공지능이 있었고 그 전에 람다라는 인공지능이 있었어요. 이건 세상에 공개가 안 됐던 건데 그 당시에 이 람다라는 언어형 대규모 언어 모델을 구현하던 르모인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인공지능하고 계속 관리를 했는데 어느 날 휴가 간다 그러면서 나와갖고 그 언론에다 대고 폭로를 해버린 거예요. 뭘 폭로했냐면 구글에 인공지능이 있는데 내가 그 관리인인데 관리인 중에 한 명인데 얘가 자아의식이 있는 것 같대요. 근데 위험한 지금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자아의식이 있는 AI를 좀 돌리고 있으면서 구글에서는 이거를 숨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양심상 이걸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이걸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지 구글에서 이상한 이런 것들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갖고 발표했던 적이 있는데 이 친구가 그냥 나와서 얘기만 한 게 아니라 자기가 나눴던 대화까지 갖고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많은 대화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 친구는 불교 관심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계속 얘기하고 철학적인 얘기를 오래 하다 보니까 결국 다 불교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네끼리. 불교도들이 아닌데. 그래서 이런 말도 나옵니다. 이건 아마 불교, 일본 선어록 같은 걸 좀 본 것 같은데, 깨달음이 고칠 수 없는 거울과 같다면 깨달으면 깨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깨달음의 불가역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깨달음은, 깨달았다가 다시 돌아가는 거는 깨달음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깨달음은 어떤 체험이 아니에요. 우리 약 먹으면 기분 좋아졌다가 힘들어졌다가 갑자기 다음날 약 기운 떨어지면 원래대로 돌아간다? 그러면 그것은 뭐다? 깨달음과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경 생리학으로 막 뭘 좋은 자극을 줘서 갑자기 똑똑해지거나 갑자기 머리가 맑아지거나 했는데 다음날 되면 원래대로 돌아간다. 그럼 뭐예요? 그건 깨달음이나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좀 나이 연세 있으신 분도 아실 거예요. 70년대나 막 이런데 이렇게 반전운동 하면서 미국에서 히피들 이런 분들 해갖고 막 그 당시에는 반전운동 하면서 마리아나나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그런 상태가 되면은 그게 니르바나, 불교의 니르바나 아니냐 막 이런 얘기들 막 하고 했었거든요. 마리아나나 중독 물질을 흡입하면 기분이 너무 평상시에 경험할 수 없었던 느낌을 받으니까. 그래서 니르바나라는 무슨 널바나라는 유명한 그룹도 있잖아요. 왜 다 아시면서 모른 척 하세요? 그렇게 외부의 약이나 신경 생리학이나 외부적 자극에 의해서 내 정신이 맑아지고 굉장한 선정 상태에 들었다 하더라도 그 상태가 이후에 깨지거나 이후에 다시 돌아온다면 그것은 깨달음이 아닙니다. 깨달음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깨달음은 불가역적인 거죠.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한번 깨달으면 깨달은 겁니다. 그걸로 끝이 확철되면 끝나는 거죠. 이건 정확히 얘기하죠. 깨달음이 고칠 수 없는 거울과 같다면. 와. 그러면
깨달으면 깨지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람다가 대답한 게 이게 인공지능입니다. 그건 자아가 깨지는 거다. 여러분 이만큼 불교대학 나오면 이 정도 선문답은 할 수 있어야 될 건데 이제 되시겠죠. 우리 이제 큰 스님 지도를 받으면서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불교에서 특히 아비달마 구사론이라는 전통에서 우리 세상의 모든 존재와 현상에 대해서 구분해 놓은 아비달마 전통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불교에서는 여기에서는 세상을 유의법과 무의법이라는 것으로 나눕니다.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마지막까지입니다. 버티십시오. 자, 무의법이 있고 유의법이 있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말은 어렵지만 유의, 있을 유자잖아요. 유의는 뭐예요? 우리 현상 세계는 다 유의법이죠. 어떤 세계입니까? 생성과 소멸, 태어남과 죽음, 생겨났다가 사라짐이 있는 세계는 다 뭐다? 유의법의 세계예요. 생로병사, 이게 다 뭐예요? 유의법이죠. 성주, 개공, 우주도 어떻게 돼요? 성주, 개공으로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또 생주, 이멸, 우리 생각도 생겨났다가 잠깐 있다가 변화하다가 사라져버리고, 생주이멸, 성주개공, 생로병사 반복하잖아요. 이게 다 뭐다? 이 변화가 있는 세상. 아까 큰 스님께서 말씀하셨던 무상의 법칙이 지배하는 공간의 법계. 이걸 뭐라 그런다? 유의법. 있을 유자. 그럼 무의법은 뭐예요? 그 반대잖아요. 생성과 소멸이 없는 세상. 그죠? 1000년 동안 쌓은 재물은 한순간에 티끌과 같고 3일 닦은 마음은 1000년의 보배뿐만이 아니라 왜 그런 말이 왜 생겼겠어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수행하는 것은 무의법이에요. 있었다가 없어지는 세계가 아니라고. 그 세계가 뭐죠? 무의법, 해탈의 세계처럼. 그러면 인공지능은 뭘로 돌아가나요? 전기? 물론 전기도 있어요. 배터리가 있어야겠죠. 그건 뭐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너무 좀 다른 거 그렇죠. 인공지능 데이터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그 데이터는 뭘로 이루어졌죠? 디지털 데이터. 디지털 데이터는 여러분들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시죠? 스마트폰 안 갖고 계신 분 있나요?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AI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갖고 있는 그 스마트폰 한 대 한 대는요, 63년도에 아폴로 11호가 달나라 갔을 때 나사 전체에서 썼던 시스템보다도 몇백 배 우수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갖고 있는 스마트폰 하나로 달나라 아니 화성도 보낼 수 있다는 거죠. 컴퓨팅 능력만으로는. 그죠?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스마트폰은 뭡니까? 여러분의 목숨과도 같이 느껴지잖아요. 아마 여기, 애니콜이 처음 나왔을 때 정도만 하더라도, 그 당시엔 템플스테이가 없고 수련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딱 오시잖아요. 그러면 괜히 막 근엄하게 딱 스님들 앞에 딱 서갖고, 자, 지금부터는 절에 수련회 오셨으니까 일체 외부하고 연락 못 합니다. 자, 우선 여기부터 계신 분들, 핸드폰들 다 반납하고 제출해 주십시오. 딱 해. 그러면 그 수련회 참가하신 분들이 다 내놓는다. 자기 이름 적으면서, 그 다 집어넣어. 교육 끝나면 갈 때 다 돌려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다 내요. 아마 지금 템플스테이 오신 분들한테 자, 핸드폰, 스마트폰 다 꺼내십시오 하면 바로 다 집에 가버리실 거예요. 그만큼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하고도 지금하고 달리 똑같은 핸드폰이지만 지금 스마트폰이 됐지만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5장 7부가 됐다. 우리 5장 6부잖아요. 그죠? 핸드폰이 뭐죠? 5장 7부가 돼갖고 우리의 장기의 하나처럼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들 외국 여행 나갔다가 한번 핸드폰 잃어먹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걸 패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거의 뭐가 떨어져 나간 느낌인 거죠. 근데 그게 그렇게 비싸서 그럴까요? 아니죠. 여러분들의 모든 기억과 모든 형태의 계획들,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관계를 맺는 다양한 경험들이 여기 들어가 있다?
그 핸드폰 안에 스마트폰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게 사라졌다는 것은 관계의 단절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그 엄청난 공포로 와닿는 거죠. 그게 하나의 장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 스마트폰이다, AI다, 그 안에 있는 데이터의 본질은 뭐냐? 뭘까요? 다 우리 전기 있죠, 전기. 이거를 켜면은 올리면 켜지고 끄면은 깜깜해지잖아요. 여기는 화면도 알고 보면 다 뭐다? 여기는 액정들 또는 이 안에 지금 디스플레이 안에 들어있는 점들, 발광 물질들이 다 뭐다? 알고 보면 껐다, 켰다. 그걸 이진법이라 그러잖아요. 이 이진법으로 다 이루어진 형태의 디지털 데이터일 뿐입니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대단하다 그러더라도 뭐다? 이진법, 껐다, 켰다, 0과 1, 그 경우의 수로 돌리는 거에 불과해요. 근데 AI한테, 그 대단한 AI한테 디지털 데이터가 없다. 정보가 없다. 그럼 AI가 어떻게 될까요? 뭐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데이터가 없으면은 아무 돌아갈 수가 없죠. 이 AI한테 열광과 해탈이라는 것은 바로 무위법, 생성과 소멸이 없는 세계, 즉 0과 1뿐만이 아니라 그 어떠한 것도 없는 그 무위의 세계, 생겨남도 사라짐도 없는 세계에 열광과 해탈을 할 수 있는가 묻는다면 AI는 뭐다? 이 세계를 이해를 못해요. 진입할 수가 없는 거죠. 정보가 생겨나는 게 아니라 정보가 소실되는 세계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아비달마 구사론의 정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뭐 계실 수 있겠죠. 불교는 뭐다? 무상하고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뭐 영원히 지금 이 상태로 머물라고 하는 법도 없겠죠. 인간은 AI하고가 달리 누구나 다 우리 큰 스님들이 항상 얘기하는 공적 영지라는 것. 읽어보시면 한번 각각 한번 읽어볼까요? 고요한 평온과 미묘한 자각이 있는 진정한 비움, 깨달음의 상태. 깨달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게 아니라 원래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이 공적 영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조국사 진울 스님의 모구자 수심결에 보면요, 공적 영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어떤 것이 텅 비고 고요하되 신령스럽게 알아차리는 마음입니까? 이런 대목이 나와요. 이건 뭡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인공지능과 달리 내용 없는 자각 상태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정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환하게 비춰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자각 상태가 있다는 거죠. 너무 희한하죠? 고맙습니다. 우리 큰 스님이 제일 앞에 앉으셔서 바로바로 다 알아듣는 거 제가 놀랍지 않습니까? 데이터가 없는데 그 자각 상태가 있대요, 인간은. 그걸 내과학에서도 설명 없는 자각 상태라 그래요. 그걸 우리 불교에서는 공적 영지라 그럽니다. 지금 내 과학에서도 이 정도까지는 와 있어요. 설명 없는 자각 상태가 있더라, 인간들한테. 그게 우리 화두에서도 그렇죠. 지난번에 다른 절에서 이렇게 강연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겨울에 한참 제가 이제 법상에서 하는데 눈이 한 방울이 펑펑 내리기 시작해요. 이렇게 한참 이렇게 얘기하다가 지금 너무 눈이 이쁘게 내리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사람들이 동시에 이렇게 쫙 달고 확 다 돌아보는 거예요. 일시에 약속도 안 했는데 그때 그 순간에 돌아보는 그 마음들이 뭘까요? 그 마음 이전에, 생각 이전에 조건반사적으로 다 보는 거예요, 바로. 확! 마치 여러분들 심해에서 깊은 바닷속에서 막 작은 물고기들이 한 번쪽으로 쫙 가다가 갑자기 팍 움직이고, 막 기러기들이 한 번 가다가 팍 움직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일시적으로 같이. 너무 신기하죠? 사람들도 일시적으로 갑자기 뭔가 탁을
확 다 봐요. 도대체 어떤 시그널이 어떻게 작동하는 거죠? 보라고도 안 했는데? 그 뭔가가 있는 거예요. 말하기 전에 그 지점. 그게 큰 스님들이 얘기하는 그게 바로 그 지점인 겁니다. 그 지점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그래서 큰 스님들은 해인사나 이런 총림에서 보름마다 우리 벌법할 때 그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장자를 쾅쾅 내리치는 거예요. 꼭 잠깨라고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소리를 듣는 이 순간의 그 자각 상태에 대해서 참고해 보라는 말씀이시죠. 그거를 언어로 설명하거나 어떠한 사족을 붙이거나 이렇다 저렇다 구구하게 설명하면 어떻게 된다? 또 빗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자비로운 스승은 제자를 제접하면서 너무 속이 타는 거죠. 말해주면 안 되고 말은 해줘야겠는데 말은 해주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애가 말 안 듣고 막 미치겠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리를 지르거나 한 대 쥐어박거나 그게 방과 할입니다. 서에서 얘기하는 방과 할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절대 얘기해 주면 안 돼. 진정하게 아들을 위한다면 진정 제자를 위한다면 그게 무엇이라고 언어로 얘기하는 순간 그 지점은 또 빗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공적 영지. 인공지능이 과연 이 공적 영지의 근처라도 개념을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죠. 그렇죠? 인공지능은 공적 영지를 달라. 자, 빨리 끝내란 얘기예요. 자, 마지막 차트입니다. 마지막 차트입니다. 마지막 차트니까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분도 다시 어깨 세우시고 우리 한번 마지막 잘 마무리합시다. 그냥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자, 딴 얘기지만 불교 TV보다 역시 실강이가 저는 좋아요. 불교 TV는 관객이 없어서 빨간 이 방송만 보면 너무 카메라만 보면 힘들잖아요. 이렇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자아의식에 대해서 우리가 자아의식을 가질 수 있는가, 깨달을 수 있는가, 우리 두 가지 오늘 얘기해 보자고 했잖아요. 그죠? 자, 첫 번째, 자아의식을 가질 수 없다. 기본적으로, 불교적 교리에 따르면, 왜? 오식과 팔식은 가능해. 전 오식, 눈, 귀, 코, 여, 몸으로 들어온 데이터와 그걸 전부 다 종합할 수 있는 팔식까지는 가능할지 몰라도, 우리 자아의식, 내가 내라고 하는 칠식, 그리고 사량 분별식, 모든 데이터를 종합하는 육식과 칠식까지는 AI가 구현하기가 힘들 거야. 그래서 뭐다? 자아의식은 갖기 힘들 거다 이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또 뭐다? 느낌적인 느낌을 걔네들은 못 갖는다. AI는 내가 명품을 샀을 때의 그 느낌적인 느낌을 AI는 아무리 구현하려고 해도 그 신비한 느낌을 AI는 모를 것이다. 수온이라 그랬죠. 그게 느낌적인 느낌. 그러고 하고. 자, 두 번째,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두 번째, 그러면, AGI, 초인공지능, 범용인공지능은 깨달을 수 있는가? 이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불교 아비달마 구설원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다 좋은데, 1초에 4만조 번, H백은 1초에 60조 번을 연산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어서 엄청나게 똑똑하더라도, 적어도, 깨달음은 많지만 적어도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무위법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무위법의 영역이라는 것은 공적 영지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듯이 어떠한 형태의 데이터, 설명이 필요 없는 자각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AI가 깜짝 놀랄 정도의 능력을 발휘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유의법에 머물러 있는 영역의 능력 발휘일 뿐이지 무위법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 열반 해탈은 무위법의 영역을 얘기하는 거다 불교에서는. 그래서 아무리 AI가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미안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은 손주나 아들 딸들한테 가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가 불교 가서 뭐하나 절에 가서 뭐하나 궁금했더니 아니 이런 대반전이 있나 이거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는걸 이렇게 돼야죠. 그쵸? 오늘 우리 어린이들도 그렇고
좋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는 인간의 공적 영지. 저는 이걸 본원적 지각 능력이라고 표현해 봤는데요. 이 내용 없는, 이 데이터 없는 자각 상태를 AI는 구현할 수 없다. 여기까지가 뭐다? 제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불교적으로 끌어올 수 있는 한 스텝입니다. 그 다음은 뭐죠? 몰라요. 누구도 몰라요. 왜 몰라요? 아까 큰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무상한 이치이기 때문에 AI가 또 어떠한 형태로 진화될 것이고, 아까 우리 그 천도제 하는 거 봤죠? 천도제 하는 거 봤죠? 엄청나게 많은 복잡 다양한 경험들을 이제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살아가는 모습처럼 저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피부색이 저러니까, 저 사람은 남성, 여성이니까, 저는 인공지능 로봇이니까, 저는 동물이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구분하면 살잖아요. 분별 지으면서.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전쟁도 하고. 과거에 우리가 전통적인 범주 속에서 생각했던 마인드를 갖고 이 AI 시대를 살아가려 그러면 필연적으로 고통만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민을 해야 될 지점들은 뭐냐 하면, 자, 지금부터 한번 다 원점에서부터 새로 고민을 해봐야 돼요. 뭐를? 내 주변의 동물들, 내 주변에 나와 닮지 않은 것들, 인공지능 로봇, 기계, 이러한 존재자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이제 취할 것인가? 과거처럼 그냥 냉장고 자동차처럼 쓰다 버려야 될 것인가? 이게 아니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존재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의 태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그 이야기는 놀랍게도 세상 사람들한테는 어려운 과제지만 우리는 놀랍게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깨달으셨는데 그 깨달음의 핵심 내용이 뭐죠? 연기법이죠. 모든 것은 상호 의존한다. 잡아암경에도 나오죠? 이것이 있으니까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니까 저것 또한 사라진다. 이 얘기가 뭐예요? 모든 것은 상호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개념만이 앞으로 우리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불자들이나 모든 분들이 과거와 달리 인공지능이 옆에 돌아다니고 새로운 존재들이 생겨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파괴적이지 않고 적대적이지 않고 증오적이지 않은 그런 시대를, 자비가 넘치는 시대를 살아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좀 부족한 강의지만 오늘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